안녕하세요. 로이 첨삭입니다. 하나케미칼 자기소개서 항목을 다뤄볼 건데요. 그 중에서 삶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 3가지 설명하라는 이 항목을 다뤄볼게요. 총 800자를 요구하고 있고요. 이 글자 수는 상반기나 하반기 이렇게 혹은 연별로 조금씩 글자 수 변화는 있더라고요. 그래도 이 항목은 변함이 없이 등장하고 있으니까요. 한번 여기서 작성하는 내용을 참고하셔서 본인의 글에 맞게, 본인의 경험에 맞게 글을 한번 구성해 보세요.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할게요. 페르소나는 전기전자공학을 전공했고요. 사용할 만한 경험은 이제 실험실 경험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지원 분야는 전기 계전으로 자기 전공 분야고요. 그래서 직무와 연결해서 원칙을 설명하는 게 순서상 올바르고 또 경험을 덧붙여서 쌍을 이루는 것도 글의 특색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원칙 3가지를 설명할 때 그냥 원칙 3가지가 왜 중요한지 설명하고 끝날 수도 있지만 그 원칙과 쌍을 이루어서 본인의 경험을 자기의 글만의 색깔로 만들 수 있는 거죠. 경험이 들어가야 자신의 어떠한 면들을 더 잘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냥 본인의 생각만 기술하는 것보단요. 그래서 경험이 적절히 있다면 각 내용에 총 3가지 원칙에 3가지 경험을 적용해서 글을 구성하고요. 경험이 없다면 적어도 하나 정도는 경험을 한번 넣어서 흐름의 지루함을 좀 끊어주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원칙 3가지를요. 인재상이 한번 살펴보면 인재상이 굉장히 좋은 이야기들이 많아요. 어느 기업이나 마찬가지고요. 하나케미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쭉 보면 협업, 배움, 신뢰 이 3가지가 가장 페르소나 지금 작성하는 페르소나와는 해당 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배움, 협업, 신뢰로 원칙 3가지를 설정하고요. 바로 진행을 할게요. 3가지 내용 중에 배움 먼저부터 들어갈게요. 오늘의 배움을 내일의 가치 신장으로 활용하고자 노력합니다. 자, 여기 도입부인데요. 배움을 계속 하는데 미래를 설정했어요. 미래로 이어지겠다. 이런 포부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배움의 의미를 본인은 알고 있고 들어가서도 이제 배움을 이어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깔아놓은 겁니다. 바로 들어가면 수동적인 형태의 학습만으로는 미래를 선도할 역량을 갖추기 어렵습니다.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하나케미칼이 직면한 화학 분야나 태양광 소재 분야도 전부 다 그냥 단순 학습만으로는 어려운 분야거든요. 그래서 미래를 선도할 역량을 갖춰야 되고 그래서 배움이 필요하다. 기업이 현재 처한, 기업이 다루고 있는 산업 요소, 산업 자원, 혹은 자산, 이런 전체적인 성격을 고려해서 방향을 잡으면 조금 글을 쓰기가 더 수월해요. 그래서 학습에 대한 내용이 쭉 나와야 되겠죠? 스스로 깨우칠 수 있는 학습을 위해 경험에서 의미를 찾고 그 과정에서 나아갈 방향을 확보합니다. 이렇게 해서 학습을 왜 하는지 한 번 더 설명을 했어요. 경험에서 그냥 단순한 학습으로는 어렵고 경험을 통해서 더 배워야 될 내용을 찾아가겠다. 그 내용이 왜 나왔냐면 지원 분야가 전기 계전으로 현장에서 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배워야 된다. 그거를 깔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배우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더 배워야 될지 알아가겠다. 그 내용을 다 설명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 이야기가 나오면 좋은 흐름이에요. 그래서 전공과 관련돼서 한번 바로 경험이 나오면 어색하니까 끊어주는 차원에서 산업 현장과 IT의 결합은 정확성과 신속성을 보장하는 생산 시스템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현장에서 마주할 어떠한 변화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변화 속에서 왜 배움이 필요한지 설명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하고요. 이러한 방향을 다양한 전기공학 실습으로 알 수 있었고 본인이
이러한 방향을 알아낼 수 있는 역량을 학교에서 갖췄다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경험 소개를 통해서. 경험을 그냥 알려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경험이 의미한 바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앞에 부분에서 뭐 생산 시스템을 이어질 어떠한 미래 방향을 맞춰서 자기가 다양한 전기공학 실습을 통해서 이러한 방향에서 또한 자기가 배워야 될 거 알아갈 수 있는 감각과 뭐 지식을 얻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 더 하면요. 실험실에서 조교로 활동하며 기술의 응용 방식도 익혔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기술의 응용 방식을 익혔다는 건 실험실에서 분명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더더군다나 이런 상황에서 기술의 응용 방식이라고 딱 이야기를 한 이유가 현장에서 하니까 현장에 맞춰서 본인의 페르소나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구조적으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일부러 이런 내용을 넣어야 되겠죠. 본인의 모습을 만들어야 되니까요. 네, 이렇게 했을 때 일단 적어도 배움에 대한 본인의 경험 이야기는 다 나온 거고요. 배움을 이제 마무리하는 문장이 필요하겠죠. 배움은 가치 있는 미래를 만드는 최선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마무리 짓기 뭐 하니까 이렇게 뻔한 이야기지만 한 줄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넘어가면 이제 협업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협업은 협업이 왜 필요한지를 설명을 하는 게 낫겠죠. 중요하게 생각한 이유. 그럼 협업은 마찬가지로 이것도 협업이 왜 현장에서 필요한지로 방향을 맞춰야 돼요. 협업은 현대사회의 복잡성을 고려했을 때 반드시 필요한 역량입니다. 당연히 필요하겠죠. 현대사회가 복잡하다. 또 전기 개전이 현장 분야다. 또 복잡하다. 산업 현장도 복잡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고요. 글로벌 시대에 물류 비용은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경쟁력이며 이러한 방면에서 협업은 필수 불가결합니다. 이렇게 하면 물류 비용이 점점 감소하고 있어서 이 이야기가 나온 이유는요. 현대케미칼은 주로 수출로 이유는 창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류 비용이 점점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물류 비용을 제외한 순수한 본인의 생산물로 경쟁이 이루어질 그런 미래를 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에 대응해야 되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겠죠. 완고하게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상황보다는 계속 시장에 대응해서 어떤 쪽의 수요에 대응하고 수급을 계속 살피는 그런 시장 대응력이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려면 그만큼 복잡한 상황을 단순한 업무 처리로는 불가능하니까 협업으로 해야 된다. 이런 당위적인 설명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하나케미컬이라는 회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본인이 지원한 직무가 어떤 일인지를 기본 전제하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본인의 경험이 나와야 되겠죠. 자신의 분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상대방과 함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협업이 중요한데 단순히 협업이라는 우리가 아는 사전적 의미의 협업이 아니라 자기의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상대방과 함께 목표를 달성하는 그런 형태의 협업이 필요하더라. 그 얘기를 한 번 더 덧붙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가장 적합한 본인의 경험을 소개합니다. 캡스톤 과정에서 팀원들과 호흡을 맞춰 각자의 역할에 책임을 다했습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의견을 경청한 덕분에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경험 이야기도 다 나오고 경험에서 협업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본인이 어떤 자세로
임했는지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경험 소개 겸 협업의 의미 두루두루 다루고 있죠. 이 문장에서. 그래서 현장에서 왜 협업이 필요한지는 다 설명을 했어요.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실내로 넘어갈게요. 현장에서 협업을 이루는데 신뢰가 응집력을 발휘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건 이제 앞에 부분에서 협업을 다뤄듣고 거기에서 협업이라는 어휘를 사용해서 바로 신뢰로 넘어가는 그런 흐름을 만들기 위함이죠. 특별히 이 문장에 어떤 의미가 있지는 않죠. 그냥 현장에서 협업하는데 신뢰가 중요하더라. 그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 더 부연 설명을 붙이자면요. 팀원들이 서로 신뢰하지 않는다면 의사결정과 업무 진행 시 비효율적인 상황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협업이 왜 필요한지 설명했고 거기에서 바로 자연스럽게 신뢰가 협업을 위해서 정말 중요하더라.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이에요. 그래서 신뢰가 이런 의미로 협업을 뒷받침하는데 정말 중요하다. 한 번 더 설명했고요. 바로 이제 또 경험으로 짝을 이뤄볼게요. 이렇게 딱 호흡이 끊길 때 경험이 나오는 게 어색하진 않아요. 전자기학 실습 시간에 실험 결과 도출을 위해 팀원들과 단계별 오류를 집중 점검했고 전체 인원이 실험에 참여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네, 이 상황에서 얻을 수 있는 건요, 단계별 오류를 집중하는데, 집중한 것, 자기 역할에 충실한 것, 그리고 팀원들이 다 함께 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점. 전체적으로 본인 역할 충실, 다 같이 참여, 신뢰랑 연관이 있죠. 남이 안 하고 나만 해서는 다 같이 하지 않는 분위기가 되니까 신뢰가 형성될 수 없고요. 또 자기가 열심히 안 하면 남도 안 하니까 신뢰할 수 없고요. 그런 차원에서 행동에서 신뢰가 어떻게든 연관이 되는 내용들을 기술한 거예요. 이처럼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며 서로 신뢰하는 환경에서 올바른 값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죠. 이런 식으로 했더니,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환경에서 서로 협업을 했더니 괜찮은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의미가 있더라. 이 내용으로 마무리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원칙의 세 가지 경험이 다 짝을 이뤘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를 다 포섭하는, 아우르는 하나의 종결 문장이 필요하겠죠. 여기서는 이제 한 번 더 원칙을 설명하는 거죠. 배움, 협업, 신뢰를 삶의 핵심 가치로 삼아 더불어 성장하는 내일을 그립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어휘를 배치한 이유는요. 이 세 가지는 당연히 나와야 되겠고요. 제목이랑 연결이 되고 내용도 세 가지 내용에 대한 설명이니까요. 더불어 성장한 내일을 이야기한 건 여기서 내일로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뭔가 끝과 앞이 비슷하면 그 흐름이 이어진다는 그 느낌이 남거든요. 여운이라고 할 수 있죠. 맥락도 쫙 이어지는 듯이 느껴지고요. 반드시 필요한 그런 기법은 아니지만 이렇게 하면 흐름이 매끄럽다라는 인상을 읽는 사람한테 줄 수 있습니다.